안녕하세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하는 회사도 많고 폐업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고를 때 정말 잘 골라서 입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취업이나 이직 준비를 할 때 보통 서비스 회사에 가야 된다, 시리즈 몇 이상 회사에 가야 된다, 혹은 사수가 있는 회사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어떤 것들을 보면서 회사를 골라야 할지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가실 때 그래도 자체 서비스가 있는 회사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서비스 회사는 스타트업이죠.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들도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월급을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당연하지만 회사가 돈을 버는지 여부입니다. 돈을 벌고 있는지 혹은 돈을 못 벌고 있으면 투자라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가 아니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하지만 또 1년 동안 나에게 줄 자금이 통장에 있어야 월급이 들어오겠죠. 그 내용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회사가 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규모가 작으면 혁신의 숲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서비스 회사는 여기에 등록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을 보면 혁신의 숲에서 토스를 검색했을 때입니다. 그럼 이 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이제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이런 손익과 재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규모가 좀 있다면 다트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회사의 정보들이 뜹니다.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면 오른쪽처럼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용만 살짝 보면은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간략하게라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혁신의 숲에서는 재무 말고도 대표자 프로필이나 아니면 다른 정보들도 볼 수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회사의 채용 페이지에 가면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고,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까 많이 보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나 리더가 역량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대표나 리더가 경험이 부족하면 첫 번째로 수익성 관리 잘 못하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줄 월급을 못 챙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의 돈을 어떻게 잘 끌어오는지를 봐야 되고, 물론 사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 관리를 못하면 자금이 빨리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 창업을 할 때나 이렇게 재무적인 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출 관리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만 또 자금이 빨리 소진되어서 빨리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팀을 리딩했던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런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협업 프로세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한다, 이런 협업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에 대한 진척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딩 경험이 부족하면은 팀원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팀원은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팀원에게 업무를 맡길 때 이 업무가 팀원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팀원이 능숙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팀원에게 업무를 배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필요해, 이거 해 라고 하면은 당연하지만 팀원이 업무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할 거고요. 왜 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성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성장에는 효능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리더는 팀원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더가 그렇게 팀원을 챙겨주지 않으면 팀원은 실제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의 업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애플앱에서 만나는 많은 멘티분들도 회사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애플앱을 찾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꿀팁인데요. 가끔 있는 장점인데 폭풍 연봉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리더가 경험이 없으면 이런 연봉 상승에 대한 기준치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올려주기, 이런 식으로도 연봉 상승률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생색 좀 내면은 그럼 정말로 빨리 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 사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는 일단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당연하지만 대표나 리더가 똑똑하면은 내가 알아듣기 쉽게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질문을 명확하게 던질 수 있겠죠. 세 번째, 지원자에 대한 배려심이 느껴진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걸 항목에 끼워 넣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 중요한 거라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면접에서도 지원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팀원에게 배려가 있을까요? 이 배려라는 게 그냥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배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팀원을 잘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도전적인 과제를 줘야 될까? 아니면 이 팀원은 어떤 게 능숙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주면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 팀원은 어떤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줘야겠다. 이런 것들도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성장과 팀원의 성장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배려심이 느껴지는 회사로 가급적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대표가 연쇄창업가 출신이면 좋습니다. 이전 비즈니스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여러 번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말했던 조직 문화라거나 아니면 협업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거나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것에 능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100% 맞는 말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확률론적이라는 게 있죠. 회사가 퍼포먼스 잘 내게 하려고 경력자 뽑는 것처럼 대표도 경력자가 잘합니다. 근데 왼쪽이 바로 친 것처럼 규모가 작을 경우에 한정합니다. 작은 규모는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 큰 규모는 처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바케가 있어서 그래서 왼쪽의 규모가 작을 경우로 한정지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편협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의 학벌인데요. 편협한 기준일 수 있지만 회사도 여러 번 평가하는데 여러분도 회사 평가해야죠. 학벌을 보는 이유는 대표나 C레벨이 학벌이 좋을 경우에 공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타이틀에서 오는 투자 성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벌이 좋을수록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팩트이고요. 물론 요즘 같은 시장에 조금 더 빡빡해졌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거를 알고 입사해야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 사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건 회사에 대해서 알고 갔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회사 정보 많이 찾아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사실 우리가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얼마나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답변해 주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하기를 원하는지 그 기대치를 물어봤습니다. 채용 계획 또한 명확할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런 채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개발자 필요하네, 개발자 뽑아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채용하는 곳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야근하는 게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게 성과를 내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에서 정보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회사에 갈 때는 어떤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고객에게 어떤 감동을 주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을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으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협업 능력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팀에서도 물론 팀원이 잘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리더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리더는 어떻게 잘 이끌기 위해서 이런 정보의 싱크를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더 좋은 회사를 고르기 용이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기도 한데요. 나한테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고민해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개발자들한테 사수가 있는 회사 가라, 규모가 뭐 시리즈 B 이상 있는 회사 가라, 아니면 자체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 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조건만 있으면 정말로 좋은 회사일까요? 내가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일까요? 아닐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수가 있는 회사인데 사수가 갑자기 오더니 야 공부하냐? 이직하게? 야 잘났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사수가 있는 회사를 바라는 게 맞나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수가 있는 회사에 가고 싶은가? 또 두 번째로는 규모가 큰 회사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시리즈 B 이상이면 무조건 좋은 회사일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진 않을까? 물론 서비스 회사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개발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아서 이제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아보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서비스가 있는 회사긴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회사, 그런 회사라면 또 아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선 많이 알아보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회사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자가 결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회사에 잘 채용되기 위함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 물어보잖아요. 그걸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왔는지, 이 비즈니스를 정말로 하고 싶은지, 이 비즈니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기여하고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또 회사는 나에게 또 나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면접마다 우리 회사가 어떤 교육을 하는 회사로 알고 오셨나요?를 꼭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은 그러면은 남은 면접 시간 어떻게 때우지? 이 고민만 하게 됩니다. 거기서 답변을 못하는 순간 바로 탈락을 확정 짓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 시간을 1시간으로 정해두지 않고 오늘 면접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진행된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동적으로 면접 시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는 꼭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시고 많이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나는 일단 취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거 고르고 있을 시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붙은 곳 중에 제일 좋은 곳으로 골라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은 다음 애플의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